늦가을 아침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경로당 안, 윤정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마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64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걸레를 움직이는 모습에서 오랫동안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습관이 그대로 배어 있었죠. 혼자 사는 삶이 8년째 접어들면서 정혜에게는 이런 소일거리들이 하루를 채우는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경로당에 도착하면 어르신들이 오시기 전 조용한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이 그녀만의 루틴이었어요. 딸 미라는 서울에서 결혼해 살고 있고 손자도 있지만 자주 만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이런 봉사활동이 오히려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이제 익숙해졌지만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순 없네. 정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루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아나갔어요. 경기도 외곽 23평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며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삶이지만 불평하거나 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용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평온함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사람이 정혜가 놓아둔 걸레통을 밟고 미끄러지며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었어요. 놀란 정혜도 함께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정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넘어진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정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혹시 상월동에 살았던 태식 씨 아닌가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여 년 전 20대 초반이었을 때 고향에서 만났던 그 사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각자의 취업과 생활 때문에 자연스럽게 헤어졌던 그 사람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혜 씨, 정말 정혜 씨 맞나요? 장태식 67살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단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정혜를 보자마자 예전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겪었던 일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러워진 그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앞섰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의 눈빛에서 예전의 그 따뜻함을 여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로당 안은 고요했고 아직 다른 어르신들이 오기 전이라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정혜는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혼 후 8년 동안 이런 설레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 정혜와 태식은 경로당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태식이 복지관에서 청소와 시설 관리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혜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태식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혜가 먼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오랜만에 만난 옛 인연 앞에서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태식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정혜 앞에서만큼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정혜 씨는 여기서 봉사활동을 오래 하셨나요? 네, 몇 년 됐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가슴이 뛰는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식 씨 보면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참 순수했죠. 서로 좋아한다는 것도 제대로 표현 못하고 태식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때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었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혜는 8년 전 이혼한 이야기를, 태식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딸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데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딸이 걱정할까봐 외롭다는 소리는 안 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이 많아져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그의 말 속에는 뭔가 깊은 상처가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정혜는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 그의 모습, 예의 바르고 성실한 그의 모습에 집중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경로당 일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정혜가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울 때 태식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의자를 배치하는 일을 맡았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일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태식 씨가 있으니까 든든해요. 정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태식도 정혜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경로당 마당에서 국화꽃을 정리하며 태식이 말했습니다. 정혜 씨,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혜도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요. 다시 보니 반갑고 좋아요. 마을에 가을 소풍 행사가 있던 날, 정혜와 태식은 처음으로 함께 본격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인근 공원에서 열렸는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까지 함께 맡게 되었어요. 태식 씨, 국 끓이는 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혜가 물었습니다. 큰 솥에 미역국을 끓이는 일은 혼자서는 버거웠거든요. 물론이죠. 태식이 자연스럽게 나서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 음식을 준비했어요. 정혜가 재료를 다듬으면 태식이 불 조절을 맡고 태식이 그릇을 정리하면 정혜가 국을 떠서 담는 식으로 말이죠. 다른 어르신들도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두 분 참 잘 어울리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가 봐. 음식 준비가 끝나고 나서 정혜와 태식은 조용한 나무 그늘 아래 돗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태식 씨, 혹시 힘든 일이 있었나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표정이 무거워 보일 때가 있어서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친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대표였는데 그 친구가 회사 돈을 빼돌렸거든요. 제가 대표다 보니 모든 책임을 져야 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그게 밝혀지는 시간 동안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조심스러워졌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정혜는 태식의 손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태식 씨, 저는 지금 현재의 당신을 보고 있어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태식 씨예요. 태식은 정혜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왔는데 정혜는 그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을 봐주고 있었어요. 정혜 씨도 혼자 사시면서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헤어진 건데 그때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거든요. 딸한테도 부담 주기 싫어서 괜찮은 척했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다른 어르신 한 분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두 분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오늘 기념으로요. 정혜와 태식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은 수줍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가을 소풍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함께 정리를 하며 자연스럽게 어깨를 맞대고 일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시선과 미소로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정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태식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혼자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을 소풍이 끝나고 며칠 후 경로당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행사에서 모금한 기부금이 든 봉투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회계를 맡은 김 할아버지가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다음 날 아침 확인해 보니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김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여기저기를 뒤져봤지만 봉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경로당은 순식간에 수상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어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누가 남아 있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장태식 씨가 마지막에 정리하고 가셨어요. 한 어르신이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나갈 때 혼자 남아서 청소하고 계셨거든요. 정혜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식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돈을 가져갔을 리는 없다고 확신했어요. CCTV는 없나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메인 홀에만 있고 사무실 쪽은 고장나서 며칠째 작동 안 하고 있어요. 복지사가 답했습니다. 경찰은 태식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며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잠깐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경찰관의 말은 정중했지만 어르신들 눈에는 마치 용의자를 연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태식이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본 정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식도 정혜를 바라봤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태식이 떠난 후 경로당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처음엔 참 좋아 보였는데 역시 사람은 모르는 거야. 정혜가 경로당 마루 끝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예전에 감옥 갔다 온 적 있다던데? 어머, 정말? 어디서 들었어? 이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마을에 아는 사람이랑 한 방에 있었다고. 정혜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태식이 과거에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마 그럴 리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혜 씨, 많이 놀라셨죠? 복지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요즘 태식 씨랑 가까이 지내시는 것 같던데. 정혜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태식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년 전 이혼할 때의 배신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남편을 그토록 믿었는데 결국 외도로 배신당했던 그 아픔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또다시 사람을 잘못 본 걸까?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하지만 동시에 태식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성실한 모습, 진심이 담긴 대화들. 그런 것들이 모두 거짓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정혜는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태식 씨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던데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휴, 뭐 그냥 사업하다가 친구 때문에 어려움 겪었다고 들었어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억울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혜는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럴수록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을 믿어줄 사람이 없을 테니까. 정혜는 경로당 복지사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CCTV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사무실 쪽 말고 다른 곳에는 정말 카메라가 없나요? 복지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메인홀 말고는. 아, 잠깐만요. 작년에 방범용으로 후문 쪽에 하나 더 설치했었는데 그걸 깜빡했네요. 그 영상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경찰에서도 필요하다면 봐야겠고요. 후문 쪽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놀라운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5시경 임시 봉사자로 일주일 전부터 나왔던 젊은 남자가 몰래 경로당에 들어와 사무실에서 뭔가를 가방에 넣고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사람, 며칠 전부터 자원봉사한다고 나왔던 사람이네요. 복지사가 영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돈 봉투를 어디에 뒀는지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정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태식의 무죄가 증명된 것이었어요. 이 영상을 경찰서에 바로 가져다 드려야겠어요. 네, USB에 복사해서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정혜는 복사된 영상을 들고 직접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태식 씨는 아니었어. 경찰서에 도착한 정혜는 담당 형사에게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진짜 범인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형사가 영상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네요. 이 사람 신원 확인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장태식 씨는 바로 나오실 겁니다.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태식을 믿었던 것이 옳았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어요. 몇 시간 후 태식이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의 조사로 지쳐 보였지만 정혜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혜 씨, 왜 여기에? 영상 증거를 가져다 드렸어요. 태식 씨가 무죄라는 걸 증명하는 영상이요. 태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혜 씨가 저를 위해서? 당연하죠. 저는 태식 씨를 믿었어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본 태식 씨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믿어줘야 진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정혜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배신당한 적이 있어서 사람 믿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은 경찰서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태식은 정혜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어요. 이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실까요?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정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으로 돌아온 태식을 본 어르신들은 미안해하며 사과했습니다. 진짜 범인도 잡혔다는 소식에 모두들 안도했어요. 태식 씨, 정말 미안했어요. 괜히 의심해서.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태식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혼자 집에 돌아와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믿었던 내가 자랑스러워.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이었어요. 태식이 무혐의로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로당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정혜와 태식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진 것을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정혜는 복지관 뒤뜰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태식을 찾아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기울어지는 시간이라 뒤뜰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태식 씨, 정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식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 무슨 일이세요? 그냥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정혜가 태식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마음이 좀 정리되셨나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솔하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또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예전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럴 만도 하죠. 한 번 당한 일이면 더 무서울 수밖에요. 그런데 정혜 씨가 저를 믿어주셔서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혜는 태식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식 씨,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혜가 용기를 냈습니다. 예전 일, 정말 어떤 일이었나요? 저는 태식 씨를 믿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요. 태식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중소기계부품 제조업을 했어요.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어요. 1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정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대표였으니까 모든 책임을 져야 했죠. 친구는 잠적해버렸고 저만 남아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결국 1년 6개월 동안 억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다행히 나중에 친구가 잡혔고 재심을 통해 무혐의가 인정됐어요. 최근에야 완전히 누명을 벗었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모든 걸 잃었어요. 사업도 재산도 그리고 태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도요. 정혜는 태식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내시느라. 그래서 다시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말도 제대로 못했고요. 태식이 정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가 저를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혜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요. 태식 씨, 그럼 이번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태식 씨를 좋아해요. 태식은 깜짝 놀라며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 젊을 때처럼 가슴이 막 뛰고 그렇지는 못해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태식 씨가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아파요. 이게 좋아한다는 거 아닌가요? 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정혜 씨를 좋아해요. 오랫동안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정혜 씨와 함께 있으면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지내요. 정혜가 말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야기해요. 네, 그럴게요. 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 씨도 외로우시거나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진심을 확인한 후 더 이상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경로당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각자 한 해 동안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정혜와 태식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아 있었고 다른 어르신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윤정혜 씨가 한 말씀 해주시죠. 사회를 보던 복지사가 정혜를 지목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혜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르신들이 관심 있게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64살이고 8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거든요. 정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다시 누군가를 믿을 용기를 잃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태식은 뒤에서 정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워지는 건 당연해요. 상처받은 만큼 더 신중해지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혜가 잠시 태식을 바라본 후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로 많은 분들이 태식 씨를 오해하셨죠. 저도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태식 씨의 모습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혜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경험이라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너무 쉽게 믿는 것도 문제지만 아예 믿지 않는 것도 우리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조심스럽지만 용기 있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싶어요. 그게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정혜의 말이 끝나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이 담긴 이야기에 모두들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정혜 씨 말씀이 참 맞네요. 이장 할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하고 믿는 마음까지 늙은 건 아니잖아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김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혜 씨, 태식 씨랑 요즘 참 잘 어울리시던데요. 혹시 노후 연애 시작이신가요? 어르신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정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태식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정혜가 머뭇거렸습니다. 이장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야, 좋은 일이지. 두 분 다 좋은 분들이고 서로 잘 맞는 것 같은데 뭘 부끄러워해요. 맞아요. 우리도 응원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지사가 분위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과 시간 가지시죠. 정혜 씨가 준비해 주신 호떡이 나왔어요. 어르신들이 일어나 다과를 받으러 가는 동안 태식이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오버였나요? 정혜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태식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저도 정혜 씨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장 할아버지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분, 이제 정식으로 우리가 인정해드렸으니까 당당하게 사귀세요. 우리가 다 응원할게요. 정혜와 태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오고 이제 다시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혜와 태식은 매주 도서관에서 열리는 글쓰기 모임에 함께 참석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쓸까요? 정혜가 빈 노트를 펼치며 태식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함께 기르고 있는 다육이 이야기는 어떨까요? 태식이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로당 뒤뜰에 작은 화분 정원을 만들어 함께 돌보고 있었어요. 다육식물들이 계절을 따라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글쓰기 모임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경로당으로 돌아와 화분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다육이들의 통통한 잎사귀를 비추고 있었어요. 정혜 씨, 태식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요즘 정말 행복해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혜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사랑이라는 건 젊을 때는 자극적이고 뜨거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평온할 때 더 깊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살랑이는 다육이들이 마치 작은 손을 흔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늦게 온 관계는 천천히 자라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혜가 덧붙였습니다. 태식이 정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네, 저도요. 어느새 해가 기울어 황금빛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경로당 마당에는 고요함이 흘렀고 멀리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이